안녕하세요.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 10미닛입니다. 50대 이후 반드시 챙겨야 할 좋은 음식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나이가 들면서 몸은 조금씩 변합니다. 소화력이 약해지고 근육은 줄고 염증이 쌓이기 쉬워지죠. 이럴 때 중요한 게 바로 음식의 질입니다. 먹는 것으로부터 보호막을 세우는 거예요. 첫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건 고품질 단백질입니다. 50대 이후엔 단백질 부족이 근육 손실과 기초대사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요. 한국 노인 인구의 많은 분들이 기본 권장량조차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건강한 노인의 경우 1kg 몸무게 당 1.2g 이상의 단백질 섭취가 근육 유지에 훨씬 유리하다고 제안하고 있어요. 살코기, 생선, 계란, 유제품, 콩류, 견과류 등을 통해 매 끼니마다 단백질을 챙기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기름진 생선 및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이 지방은 뇌 건강과 혈관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EPA와 DHA는 염증을 억제하고 뇌세포막을 지지하며 뇌로 가는 혈류를 원활하게 해줍니다. 여러 노화 관련 리뷰 논문들도 생선 중심 식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주 2회 또는 3회 생선을 포함시키면 좋고 필요하면 보충제도 고려해보세요. 세 번째는 통곡물과 복합 탄수화물입니다. 통곡물에는 흰쌀보다 훨씬 더 많은 섬유소, 비타민, 미네랄이 들어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돕고 혈당을 천천히 올리며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역할도 하지요. 한국 연구들도 과일 채소 통곡물을 많이 먹는 식단이 혈압지질 수치를 개선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채소와 과일입니다. 이들은 항산화 성분, 비타민, 미네랄, 섬유소를 통해 노화 스트레스와 산화 손상을 막아줍니다. 특히 다양한 색상의 채소 과일을 골고루 먹는 것이 중요하고요. 사용 가능한 전략은 하루에 최소 5가지 색깔을 담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콩류 및 식물성 단백질입니다. 콩, 두부, 렌틸콩 등은 단백질과 식이섬유, 미네랄을 함께 제공해주는 훌륭한 식품이고요. 식물성 단백질 섭취는 동물성 단백질을 보완하면서 건강에 부담이 적은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우유 및 유제품입니다. 골밀도를 지키려면 칼슘과 비타민 D가 반드시 필요하고 유제품은 이 두 영양소의 좋은 공급원이 될 수 있어요. 한국 기준으로 보면 65세 이상 여성 칼슘 권장량은 800mg, 남성은 700mg 수준입니다. 만약 유당에 민감하다면 발효 제품이나 유당 제거 제품을 선택해 보세요. 일곱 번째는 견과류와 씨앗류입니다. 견과류는 건강한 지방, 단백질, 항산화 물질을 한 번에 제공해 줍니다. 아몬드, 호두, 피스타치오, 해바라기 씨, 치아씨드, 아마씨 등은 건강한 지방, 식이섬유, 단백질, 항산화 물질을 모두 갖춘 완전식품에 가깝습니다. 이들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은 좋은 지방으로 혈관 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심혈관 건강을 지켜줍니다. 특히 호두에는 식물성 오메가3인 알파리놀렌산이 풍부해서 뇌세포막을 보호하고 기억력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하루 한 줌의 견과류를 꾸준히 섭취한 중장년층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약 20% 낮았다는 결과도 있었죠. 단, 견과류는 열량이 높기 때문에 하루 한 줌, 약 25에서 30g 정도만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식사 후 간식으로 몇 알씩 먹거나 샐러드나 요거트 위에 토핑으로 올려보세요. 하루 소량씩이라도 꾸준히 먹는 습관이 중요해요. 여덟 번째는 버섯과 해조류입니다. 버섯은 면역 조절 성분을 가지고 있고 해조류는 미네랄과 식이섬유를 풍부하게 제공합니다. 미역, 김, 다시마 등을 활용해 미네랄과 영양 균형을 맞춰보세요. 버섯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면역력 조절과 항암 작용을 돕는 기능성 식품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특히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면역세포를 활성화해 감염 저항력을 높이고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팽이버섯 등 다양한 종류를 번갈아 섭취하면 좋고요. 또 하나의 보물창고는 해조류입니다. 미역, 다시마, 김, 토새는 요오드, 칼슘, 마그네슘, 식이섬유가 풍부해 갑상선 기능 유지와 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한국인은 전통적으로 해조류를 자주 먹지만 나트륨이 많은 국물 형태 미역국, 국물 김 등로만 먹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염분이 낮은 마른 김, 샐러드용 미역, 다시마 조림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해 보세요. 아홉 번째는 강황, 생강, 마늘 등 향신채입니다. 이 향신 재료들에는 항염항산화 성분이 많아서 자주 넣는 것이 좋은 보조 역할을 해줍니다. 이 향신채들은 단순히 음식의 맛을 살리는 조연이 아니라 우리 몸의 염증을 줄여주는 강력한 조력자입니다. 강황의 커큐민은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세포 손상을 막는 항산화 성분으로 알츠하이머와 같은 퇴행성 질환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생강의 진저롤은 소화를 돕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항염 작용으로 관절 통증 완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보고되었죠. 마늘의 알리신은 혈압 조절, 혈당 개선, 면역력 강화에 유익하며 항균 작용으로 감염성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향신채는 매일 소량이라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황 가루를 국물 요리에 약간 넣거나 생강차를 하루 한 잔, 마늘은 볶음이나 무침에 넣는 습관을 들이면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물과 발효식품도 빼놓을 수 없죠. 수분 섭취는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지고 발효식품은 장내 유익균을 늘리고 면역 기능을 돕습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몸이 부족한데도 물을 덜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만성 탈수가 생기고 피로감, 집중력 저하, 변비, 신장 기능 저하까지 이어질 수 있죠. 하루 최소 1.5리터 이상, 체중 대비 30ml kg 정도의 물을 나누어 마시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단, 커피나 녹차는 이뇨 작용이 있으므로 순수한 물이나 보리차, 옥수수차, 허브티 등으로 보충하세요. 그리고 한국인의 밥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발효식품입니다. 된장, 김치, 청국장, 요구르트 같은 음식은 유익균 프로바이오틱스를 공급해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높입니다. 실제로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풍부할수록 대사 건강과 인지 기능이 더 좋다는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단, 염분 함량이 높은 발효식품은 고혈압 위험이 있으니 가능한 저염 김치나 묽은 된장 등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구르트나 캐피어처럼 유산균이 살아있는 제품을 하루 한 컵씩 꾸준히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단, 나트륨이 과하지 않은 발효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50대 이후의 식단은 더 이상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 가능한 건강, 활력, 노화 지연을 위한 하나의 전략이 되는 거죠. 좋은 음식들을 꾸준히 챙기는 습관이 쌓이면 10년 후에 당신 몸은 지금의 당신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이 음식 궁금해요 또는 내 몸의 고민은 입니다라고 남겨주세요. 함께 더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을 챙기는 건강 10미닛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